첫 번째 경기 룩셈부르크 대 스웨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활용하는 팀이다. 로드리게스와 시나니가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며 마르텐스가 중원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스웨덴처럼 공격력이 강한 팀을 상대할 때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원에서 상대에게 점유율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또한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은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삭과 요케레시의 파괴력 있는 공격이 룩셈부르크의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며 클루셉스키와 살레트로스가 이를 지원하며 다양한 공격 패턴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측면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경기 내내 스웨덴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몬테네그로 대 지브롤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럽 예선 경기에서 몬테네그로와 지브롤터가 맞붙는다. 몬테네그로는 프로시네츠키 감독 체제에서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구사하는 팀이다. 요베티치가 최전방에서 득점을 책임지며 크르스토비치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격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코비치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며 경기 운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브롤터는 리바스 감독 체제에서 4-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경기를 펼치는 팀이다. 드 바르가 공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으며 왈커와 브리토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브롤터는 전체적인 전력에서 몬테네그로에 비해 열세를 보이며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는 요베티치를 중심으로 한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브롤터는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몬테네그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몬테네그로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펼치면서 지브롤터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든다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지브롤터가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며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가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 번째 경기 몰도바 대 노르웨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럽 예선 경기에서 몰도바와 노르웨이가 맞붙는다. 몰도바는 클레스첸코 감독 체제에서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밀집 수비를 통해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전술을 선호하는 팀이다. 포스톨라치와 니콜라 에스쿠가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며 카이마코프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맡는다. 하지만 몰도바는 전체적인 전력에서 노르웨이에 비해 한 수 아래이며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르웨이는 솔바켄 감독의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공격력을 갖춘 팀이다. 홀란드가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결정력을 앞세워 몰도바의 수비를 위협하며 쇠를로트가 공격 지원을 통해 득점 루트를 다양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토스비가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몰도바의 미드필드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노르웨이는 홀란드와 쇠를로트의 강력한 피지컬과 득점력을 앞세워 몰도바의 밀집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몰도바는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경기 내내 노르웨이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르웨이가 경기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몰도바의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몰도바가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며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가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번째 경기 이스라엘 대 에스토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럽 예선 경기에서 이스라엘과 에스토니아가 맞붙는다. 이스라엘은 클레스첸코 감독 체제에서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과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이다. 다비드가 최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페레즈와 자베르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스라엘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며 전략적으로 영리한 플레이를 구사하는 것이 강점이다.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높아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위르겐 행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선호하는 팀이다. 야코 블레프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주도하며 시넵스키와 팔루메츠가 중원에서 수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기 흐름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스라엘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버티는 것이 쉽지 않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은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며 전략적으로도 영리한 플레이를 펼치는 팀이다. 특히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높아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스라엘이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펼치면서 에스토니아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든다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에스토니아가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며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체코 대 페로제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예선 경기에서 체코와 페로제도가 맞붙는다. 체코는 하세크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측면 공격과 적극적인 크로스 플레이를 구사하는 팀이다. 클리멘트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담당하며 흘로제크와 체르니가 양측 윙포워드로 배치되어 측면 돌파와 크로스 공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풀백까지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하면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페로제도는 클락스타인 감독 체제에서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운영 속에서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선호하는 팀이다. 크누드센과 세렌센이 공격의 중심을 잡으며 올센이 중원에서 경기 조율과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측면에서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체코의 강한 측면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체코는 흘로제크와 체르니를 중심으로 강한 측면 공격을 구사하며 풀백까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페로제도의 측면 수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페로제도는 윙백 한 명만 배치된 측면 수비로 인해 체코의 강한 측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체코가 경기 초반부터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지속적으로 크로스 공격을 전개할 경우 페로제도의 수비가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체코가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섯 번째 경기 웨일스 대 카자흐스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예선 경기에서 웨일즈와 카자흐스탄이 맞붙는다. 웨일즈는 벨라미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팀이다. 해리스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담당하며 컬렌과 제임스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활용해 공격을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웨일즈는 강한 피지컬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이 강점이며 상대 수비의 조직력이 무너질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체르체소프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피지컬한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게 0대2 패배를 당하는 등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수비 조직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전방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원에서 쉽게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임베토프와 자이누띠노프가 공격을 주도하지만 팀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공격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웨일즈는 해리스와 제임스를 중심으로 측면과 중앙에서 균형 잡힌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최근 경기력 저하와 수비 조직력 붕괴로 인해 웨일즈의 빠른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카자흐스탄이 경기 초반부터 웨일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경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어려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웨일즈가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